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최근 저희 법인에 이제 실제로 선고가 된 성범죄 사건의 어떤 무죄 판시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법인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중간간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준강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성공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폭법 위반 사건, 이제 구체적으로는 주거 침입 후 강제추행 혐의, 이런 혐의였는데요. 이제 1심에서 이미 이제 혐의가 모두 인정돼서 실형 선고가 되었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제가 직접 그 문제의 사건이 발생된 모텔에 제가 한 3번 정도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당시 좀 문이 어두웠거든요. 좀 이제 불이 안 들어왔고 복도가 어두워서 이제 모텔 자신의 방을 찾다가 잘못 이제 방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서 주거 침입 부분이 이제 성립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직접 동영상도 찍고 이제 범행 재현 사진, 범행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변론도 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서 주거 침입 부분을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다 보니, 이제 성폭법상의 주거 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성폭법 위반 자체의 이제 범행이 성립되지 않게 됐고, 단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되어서 집행유예로 이제 석방이 된 그러한 사건 처리 사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강간 미수 혐의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중강간의 어떤 범위도 없었고 강간의 어떤 실행의 착수도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서 중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모든 형사사건의 어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어떤 동일한 맥락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무죄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무죄 주장이 되어 있다면, 사실 재판까지 왔을 때 경찰 조사 때부터의 일관된 주장을 계속해서 변론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그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 또는 준유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 번째,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변소 내용도 전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틀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1심부터 저희가 담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찰 수사 때는 저희 법인에서 담당은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경찰 수사 때부터 들어간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에 갈 걸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전략을 구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의 행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을 테지만, 지금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부분은 약간은 다른 부분은 있거든요. 다만 전반적인 어떤 취지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된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 대응하는 부분은 중요하다는 부분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가 이제 이따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거든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방금 전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첫 번째는 경찰 조사 때부터의 일관된 무죄 주장.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주장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정쩡하게 신체 접촉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신체 접촉이 있긴 있었는데 강제추행에 이르거나 어떤 강간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진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실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이 가장 유리한 부분이고요. 불가피하게 어떤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도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본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물증 내지 증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DNA 검사 내지 CCTV 영상 확인, 어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떤 저희 의뢰인의 주장이 어떤 부합됐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번 사건 경우도 조금 이제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관계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었는데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주로 이제 수평적인 관계인지 수직적인 관계인지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좀 구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기본 설명을 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 발생 당일에 만나게 된 경위, 어떤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발생 당시의 어떤 경위,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고인과 어떤 식의 대화가 나누게 되었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보면요, 고소인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기억을 좀 불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도신문을 하면서 당시의 정황이나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그리고 고소인이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자기 친구들 내지 컴퓨터 검색 어떤 내역, 어떤 이런 부분,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어떤 식의 대화를 이어갔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부합되는 다른 구체적인 정황들, 이런 부분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인신문 이후에 재판 관계에서는 이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의 어떤 그런 부분을 서면을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무죄 판결 나온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PPT 프레젠테이션 변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이제 재판을 거의 100건, 지방 같은 경우도 사건이 더 많으면 200건, 서울 중앙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내지 2달 뒤에 재판이 잡히면 의뢰인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뒤에 재판을 잡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 사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겠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 그 재판을 한번 뒷자리에 앉아서 방청석에서 이제 재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달 바로 그 다음 주에 선고되는 판결문 쓰기에도 굉장히 벅찬 업무 일정이에요. 재판장님께서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해요. 사건에 직접 참석을 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문까지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특히나 1심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해서 증거 기록이 결심 이후에 재판부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상 재판을 제대로 검토하는 부분은 결심 이후에 판결 선고 전까지 한 3주 내지 한 달 그 사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 그 전에 몇 개월 동안에 진행됐던 그런 어떤 변론의 과정을 PPT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님의 업무에 어떤 그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어떤 증거 기록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요증사실과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에 반대되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서 좀 판사님의 어떤 업무를 좀 줄어드리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내지 PPT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저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은 판사님이 이제 수용할 리가 없는 것이죠. 제 스스로 피고인과 수많은 대화 과정, 그리고 저의 어떤 공격적인 질문, 그런 부분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의 서면 구성이 되고 PPT 변론이 됐을 때 이제 무죄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중간간 아까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는 부분도 직접 선고를 받을 때 제가 의뢰인 옆에 앉아서 따라간 적도
있고, 실제로 제가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어떤 재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변론 과정에서 어떤 저희 변론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인상 깊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방청석에 앉아 있을 때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옆에다 저를 앉혀놓고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무죄가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재판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검사는 그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그 검찰 의견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추가적인 서면을 제공함으로써 검찰 의견서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간간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서면을 총 6번을 냈어요. 이거 조금 많이 낸 건데, 기본 서면이 4개가 있고 서정 제출 및 증거 설명서가 하나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검찰 의견서에 대한 반박 부분까지 해가지고 서면을 거의 6차례 정도 서면을 냈습니다. PPT 변론도 추가로 했고요. 그런 어떤 치열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저희 법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피고인 당사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 1회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합의에 있어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그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법인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서 혹시 문제된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